네, 건강백스 스페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음 건강을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순간, 그리고 스스로를 단단히 지켜내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 그리고 작은 선물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힘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 삶, 그리고 또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백스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스페셜한 오늘의 강사님부터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최홍석 강사와 함께 이 시간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홍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관계 언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제 어떤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풀어주실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얻고 싶다 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물론 소통도 좋겠지만 때로는 설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를 설득한다거나 면접장에서 면접관을 설득한다거나 또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고객을 설득해야 될 때도 있죠. 심지어 이럴 때도 있습니다. 식사 메뉴를 정할 때 친구랑 한식 좋아해, 중식 좋아해 했을 때 서로가 우기는 게 아니라 설득이 필요할 때도 있죠. 아나운서님은 중식 좋아하시나요? 한식 좋아하시나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 완전한 네, 한식파. 네. 외국 여행 가도 꼭 네. 한식당 찾아가야 되는 그런 만약에 이렇게 아나운서님이 한식을 좋아하시는데 네. 중식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다라고 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은 한식 먹고 한 번은 중식 먹고.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한식 좋아하는데 중식을 먹자고 하면 알았어 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설득해서 한식을 먹을 수 있게 이야기할까요? 협상과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이 설득이라는 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득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방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가까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좀 좋던가요? 쉽던가요? 네. 아니면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쉽던가요? 혹시 아나운서님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좀 가까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저한테는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을요? 네네. 가까운 서로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네네. 이게 사실은 가까운 사람을 설득하기 쉽다는 분들은 네. 평상시에 잘하는 분들이 가까운 사람을 설득하기 쉽다고 하거든요. 잘 살아온 건가요? 잘 사셨네요. 잘 사셨다. 보통 먼 거리 있는 사람이 더 쉽더라는 사람들은 내가 네. 평상시에 어떤 모습인지 네. 비춰줬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말하면 믿음이 안 가. 라고 하는 경우들 있죠. 너무 슬픈데요. 맞죠. 근데 네. 이게 슬픈 얘기인데 네. 실제로 본인 스스로도 이 설득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내 평상시의 모습이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영업하는 분들 중에서는 먼 거리, 나를 모르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쉽더라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설득할 때 그런 어떤 방법들을 좀 쓰면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니즈를 좀 잘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그 사람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네. 그리고 또는 어떤 분들은 좀 편안해야 된다. 미소가 좀 많아야 되고 아나운서님처럼 네. 잘 웃고 좀 편안한 느낌을 줬을 때 설득하기 좀 쉽더라 하는 분들도 그럴 것 많이 같아요, 계시더라고요. 또. 네. 지금처럼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네. 경청해 주시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요소가 참 많죠.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고 설득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여러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처럼 이 설득이라는 건 종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사람을 설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저희 연구소에서 설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참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서 컨설팅도 하고 고수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거의 3가지 카테고리 안에 모든 게 포함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야기해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이 3가지 카테고리 이야기했을 때 호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호호 뭘까요? 좋을 호자 3개를 말하는데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좋은 사람, 좋은 상품, 좋은 언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좋은 상품이 아니라 좋은 생각, 아이디어 같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게 제일 위에 사람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만약에 말을 좀 바꿔볼게요. 만약에 좋지 않은 사람이 좋은 상품을 좋은 언어로 전달한다라고 하면 아나운서님 맞춰보십시오. 네. 이런 사람 우리는 시옷, 기억, 쌍기억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너무 좀 찌들어서 그런가요? 사기꾼이 바로 생각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바로 아시네요. 바로 사기꾼. 긍정적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긍정적인 왜일까요? 단어가 네.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뺀지하게 말은 잘하네, 지는 못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말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설득을 잘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일 때 설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님 어떠세요? 좋은 사람이 되는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상대방한테 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친절도 베풀고 또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좀 호의도 베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이제 내면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면 네. 수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련까지 들어간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네. 호의, 뭔가 베풀어준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저는 아나운서님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설득을 네. 잘하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많은 논문들을 연구를 좀 해보니까요. 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호감이라는 걸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호감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전 세계 많은 논문들 중에서 이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호감을 얻는 방법, 면접장에서 면접관의 호감을 얻는 방법,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사람이 좀 좋아, 이 사람을 내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게,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연인이 될 수 있게 시작하는 연인들이 어떻게 하면 호감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들, 실험했던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논문들을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뽑았던 내용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결과가 신기하게도 이 논문에서 나왔던 결과들의 키워드가 8개가 공통된 게 있었다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한데. 맞습니다. 이 8개 키워드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키워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키워드를 보시면 이렇게 선물, 미소, 경청, 공감, 관심, 질문, 인정, 방법이라는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 키워드 8개 중에 아나운서님은 혹시 나는 그래도 조금 좀 요건 좀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공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공감을 잘한다. 네네. 저는 아나운서를 봤을 때는 미소도 좀 잘하시는 것 같고요. 네. 지난번 방송 봤더니 네. 질문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네. 그 질문한다는 건 참 쉽지 않죠. 어, 사실 이런 8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 대단하겠지만 네. 사실 여기서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이 중에서 혹시 나는 어떤 걸 잘한다, 어떤 걸 좀 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잘한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혹시 건강백세 함께 보고 계시는 분이 동료분이 계시면 옆에 가족분이 계시면 물어보세요. 나는 요거 미소랑 경청 요거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셨을 때 오 맞아 당신 그거 잘해 라는 얘기를 들으면 오케이. 근데 만약에 네가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8가지 중에 정말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 쓰는 분을 뵌 적이 있었어요. 보험 영업하시는 분이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영업해서 돈 많이 버는 분 중에 손가락 안에 꼽는 분이더라고요. 기업에서 저희 쪽으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너무 영업을 잘하시니까 이분의 노하우를 다른 직원분들께도 전파할 수 있게 이분과 인터뷰해서 이분의 노하우가 뭔지 뽑아내서요.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컨설팅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을 만났죠. 했더니 평범해 보였습니다. 이미지는 참 미소가 밝으시고 좀 편안한 느낌이었는데 그다지 얘기를 해보니까 써먹을 만한 화법이 좋다거나 뭔가 스킬이 뛰어나다거나 하는 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까 하는 걸 고민하다가 이분 책상으로 가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분 책상에 놀랍게도 파일 철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예요? 라고 했더니 그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딱 들어봤더니 별거야. 저거구나 라고 싶어서 뭔데요? 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다 뭐 청첩장이에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청첩장이요? 청첩장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그냥 제가 청첩장을 모바일로 받지 않고 청첩장을 이렇게 종이로 받는 걸 좋아해서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유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첩장을 근데 왜 보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라고 하니까 저는 청첩장을 받아서 결혼식 갔다 와서 이 청첩장을 여기 꽂아둔대요. 오늘 지금 날짜가 9월 6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갔다 와서 이번 주말에 꽂아뒀습니다. 그럼 이걸 1년 동안 묵혀요. 그리고 나서 1년 뒤 8월 달에 이 청첩장을 9월 달 걸 꺼냅니다. 그리고 쫙 펼쳐놓고는 고객들에게 전화를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저 누구입니다. 땡땡 보험사고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객님, 보면은 스마트폰도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도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속도가 느려져서 답답할 때 있잖아요. 이 보험도 작동이 잘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지금이 딱 필요한 시기라서 제가 찾아뵙고 잠깐 10분 정도 잠깐 점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 혹시 주말이 괜찮으세요? 평일이 괜찮으세요? 오전이 괜찮으세요? 오후가 괜찮으세요? 그럼 며칠 날 괜찮으실까요? 그럼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 청첩장은 옆으로 뺍니다. 통화가 되고 미팅을 잡은 청첩장은 옆으로 다 빼둬요. 그리고 나서 이 청첩장을 가지고요. 고객을 만나러 바로 가지 않습니다. 이분은 항상 여기를 들렸다가 간답니다. 바로 국민가게 다이땡이라는 곳을 가서 들렸다 간대요. 다이땡 여러분 가보시면 모든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거기에 가서 뭘 사냐면 청첩장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액자를 구입한대요. 액자. 액자를 왜 구입하세요? 이 청첩장을 가져가서 이 청첩장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액자를 가져간다.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청첩장을 그냥 가져가지 않고 액자에 담아가면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청첩장을 이렇게 액자에 담았어요.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시간 너무 빠르다. 벌써 1년 지났더라고요. 뭐가 1년 지나요? 라고 하겠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결혼 1주년 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난번에 1년 전에 청첩장이 너무 예뻐서 제가 버리질 못하고 책장 사이에다가 꽂아뒀었거든요. 근데 정리하다 보니까 그거 발견해서 너무 반갑지 뭐예요? 오는 길에 그냥 청첩장 소중한 거니까 가져오기가 그냥 들고 오기가 좀 그래서 저희 집에서 둔 것처럼 액자에다가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결혼 1주년 축하드립니다. 쓱. 이걸 받았다면 아나운서님 어떠시겠어요? 너무 감동이네요. 완전 감동이겠죠. 네. 그죠. 고객들이 대부분 다 너무 감동을 받는답니다. 저도 이 청첩장 없는데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너무 감동이다라고 하는 경우와 가끔 가다가 저 헤어졌어요. 그러세요? 오늘 빼야 될 때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다 이 청첩장을 액자에 담아드렸을 때 너무 감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청첩장이라는 게 쉽게 받았다가 버릴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시기에 주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더라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전해줬을 때 상대방이 받았어요. 이게 받은 만큼 나는 되돌려줘야 된다는 심리적 의무감이라는 걸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작은 선물의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작은 선물을 전해줬을 때 상대방이 내가 뭔가 다시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청첩장을 받았던 선물 받은 분은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고객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또다시 가입하는 것보다 소개하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그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보험 가입할 거면 이분한테 꼭 가입하세요. 이분 진짜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관리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꼼꼼하게 관리하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청첩장 선물 하나로 이분의 머릿속에는 정말 좋은 사람, 이 사람에게 맡기면 진심을 다해서 챙겨주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선물,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선물이라는 건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 드리는 걸 작은 선물의 효과를 늘 맛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맛보냐면 아나운서님 혹시 마트에 갔을 때 시식 코너 혹시
가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그럼요. 가면 늘 들리죠.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 떡갈비 시식 떡갈비, 좋아합니다. 만두나. 만두, 네. 좋아요. 저 만두 좋아하는데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런 맞아요. 시식 코너는, 그죠? 네. 갔을 때, 근데 그거 아세요? 시식 코너에서 시식 코너 이 조리해 주시는 여사님들 네. 회사에서 교육받는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모르셨죠? 건네는지를 교육을 받을까요?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만두 드시고 가세요. 만두 드시고 가세요라고 이렇게 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그러면 네. 어떻게 할까요? 지나가던 고객과 아이 컨택을 딱 합니다. 만두 드셔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 컨택이 됐을 때 고객이 걸어오겠죠. 네. 근데 그때는 컨택을 뺍니다. 만두 컨택, 그러니까 고객을 아이 컨택하지 않고요. 만두로 시선을 돌려요. 왜냐하면 편하게 오실 수 있게끔. 자,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발이 보이고 이쑤시개로 이렇게 찍어서 만두를 입속으로 가져가겠죠. 네. 바로 말을 걸지 않아요. 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씹었다 정도. 입안에 풍미가 퍼지겠구나 싶을 때 아이 컨택, 다시 만두 맛있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입안에서 작은 선물이 들어왔어요. 끄덕입니다. 요때를 놓치지 않고 잘라요. 요거 새로 나온 감자떡 만두인데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라고 칭찬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1+1인데, 아유, 우리 아들 생각나서 요거 사실 샘플 제가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요거까지 같이 챙겨드릴게요. 테이프로 칭칭 감으면서 카트에 넣어줍니다. 요것도 괜찮으시죠?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면서 카트를 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제 얘기입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만두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늘 냉장고에 만두가 가득합니다. 원래 팔랑귀들이 설득을 잘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완벽한 팔랑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청첩장 선물이나 아니면은 만두 시식콘에서 만두를 줄 때 선물이라는 걸 그냥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만두 선물을 받을 때 아니면 시식콘에서 이렇게 짠 하고 받을 때 작은 선물의 효과로 이 만두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주는가? 청첩장과 만두는 바로 시크하게 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크하게. 이렇게 무뚝뚝하게 주는 느낌이 아니고요. 뭐냐면 어떤 시기에 선물을 해야 이 감동이 배가 되고요. 어떤 크기의 선물을 해야 상대방의 고마움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시기에 선물을 해야 되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의 선물을 해야 상대방은 깜짝 놀랄 수 있다는 겁니다. 선물의 효과를 끌어올리고 싶다면 바로 이 시크하게 선물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명절입니다. 추석이죠. 여러분들 추석 선물 혹시 어떤 거 하십니까? 아나운서님 혹시 추석 선물 어떤 거 하세요? 저는 주로 제가 좋아하는 고기류를 선호해서 고기, 떡갈비. 네. 완전 고기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도 고기 참 네네. 좋아하는데 우리가 선물할 때 보면은 선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누가 누구 건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기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아는 분은 항상 추석 끝나고 한 달 뒤에 선물을 보내세요. 끝나고 지나고. 오. 맞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 지난번에 추석 때는 선물을 워낙 대표님께서 인기 많으셔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보관할 자리가 없을까봐 제가 그때 보내드리지 않고요. 지금쯤이면 한 달 지났으니까 음식을 다 드셨을 것 같아서 음식 보관할 자리가 있을 것 같아 지금 보내드립니다. 배는 추석 끝나고 한 달 뒤가 당도가 가장 높거든요. 맛있게 드시고요. 달달한 하루 보내십시오. 늘 고맙습니다. 짠 보내는 거죠. 어머, 저 지금 어떨까요? 소름 끼쳤어요. 소름 끼쳤어요? 이게 바로 시크하게 선물하는 방법입니다. 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할까? 그냥 무턱대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과 조금 다른 방법을 썼을 때 네. 상대의 마음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선배랑 같이 소주를 한잔 하는데 삼겹살 먹다가 고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죄송한데 이거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밤 10시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고객님 괜찮습니다. 아유, 당연히 초저녁이죠, 10시면. 네네. 노트북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네. 어떤 자료요? 그 자료 보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잠깐만요. 하고는 따가다가다가다가 해서 보냈습니다. 고객님,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네네.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끊습니다. 끊었더니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너희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하냐? 하고는 소주 한 잔을 그냥 마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고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내 VIP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써먹어 보지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걸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도 써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무뚝뚝한 경상도 분들에게 어떤 선물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뭔가 물질적인 것도 있었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시크한 선물은 바로 포옹이었습니다. 한 번도 스킨십을 해보지 못해서요.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생각했죠. 안아드려야지 했는데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앉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세일즈 할 때 썼던 방법을 썼습니다.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든다. 후킹을 해야 내 얘기를 듣고 싶고 보고 싶어진다. 서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집에 들어가서 삑삑삑삑 누르고 나서 현관에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왔나? 하십니다.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또 불렀습니다. 안 들어오고 뭐하노? 하십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또 불렀습니다. 이놈 새끼 안 들어오고 뭐하노? 하고 현관 앞에 섰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 하고는 제가 엉덩이를 쭉 빼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안았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정말 놀랍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와이카노 하고는 네. 바로 쳐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는 안 해 라고 생각하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아버지도 놀라셨겠구나. 그럼 내가 고객도 노할 때 몇 번이나 다 다시 했는데 이 가장 소중한 VIP에게도 못할까? 10번만 더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았는데요. 네 번째쯤 되니까 아버지가 차렷을 하시더라고요. 왔나? 하고. 8번째쯤 되니까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등에 손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때 이상하게 눈물이 왈칵 터져가지고 창피할까봐 아버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했더니 아버지도 저를 힘을 꽉 주시더라고요. 이 뿔룩 나온 배가 제 배에 닿는데 기분이 되게 묘하게 좋더라고요. 그때 문제는 너무 행복하다 했는데 어떻게 떨어지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마침 어머니가 오시더니 둘이 뭐하노? 하는 순간 얼른 떨어져서 방으로 또 들어갔죠. 그때부터 지금 19년째 제가 그 시크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놀랍게도 현관에 서 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왔나? 하십니다. 그럼 그 품 안에 쏙 들어가 아버지! 하고 안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어머니가 나는! 하고 이렇게 고개를 쏙 내미세요. 그러면 어머니도 꽉 이렇게 안아드리죠. 이렇게 시크하게 하는 선물이 사실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게 내가 상대를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선물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더 행복해지더라 하는 게 이 시크한 선물의 비밀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같이 병원에 계셨어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프셔가지고요. 간병원 해주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 두 분 이상한 관계다. 나중에 봤더니 간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두 분이 부부가 아닌 줄 알았답니다. 왜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고 다닌대요. 신기하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꼭 이렇게 안아주신대요, 자꾸. 그래서 저 두 분은 분명히 늦게 재혼한 거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빵 터져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아버지 엄청 멋지다 그러던데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뭐 하길래 아버지 어머니 안아드리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했다면서 하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다 그거 뭐 우리 아들한테 배운 거 아이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눈물이 왈칵 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호감을 산다는 것, 우리는 호호호를 말씀드렸는데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시크하게 선물하는 것 8가지 키워드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도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VIP 고객도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진 않더라고요. 만약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늦기 전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음을 사로잡는 관계어로 최홍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선물이라 그래서 이제 저는 네. 거대한 선물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이렇게 작은 호의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또 긍정적으로 미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최홍석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을 찾는 건강 100세 스페셜의 여정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